이어서 간도학술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도학술대회는 단재학당 교장이시며 역사평론가이신 조병현 박사님께서 배달민족 통일론 확산 방안을 중심으로 간도 문제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조병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린 것 같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 맞춰도 되겠습니까? 그럼 좀 식사 늦게 하시죠. 네. 10분이 늦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네. 원래 저는 30분 부탁을 받으면 1시간은 해야 되는데 오늘 40분이지만은 실제 한 30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한 10분 정도 받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목이 학술 대회, 간도에 대한 학술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결론도 내고 이런 날입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는 지금 적극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제가 자료는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집에 가셔서 꼭 보시도록 하고 요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궁금하거나 또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 싶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고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료지 9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목은 간도 문제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 배달민족 통일론 확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학술대회가 아니고 강연회라든지 강연이면 제가 간도 문제 연구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전하지를 안 했겠죠. 우리 단체의 성격에 맞으면은 우리 단체에서 간도 되찾기 운동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 촉진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오늘은 학술 대회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그 안에 또 지금 간도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연구 동향 그리고 또 제가 연구한 내용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활동가지만은 연구자들이 연구해 준 내용을 가지고 그걸 논리와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보다 더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유튜브나 또 언론 그리고 또 저희들 모임에 가면은 영토 문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보면은 제가 학자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소련이 러시아가 유해주를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또 미국이 간도에다가 나라를 세워서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자기들의 밥벌이용으로 쓰는 거죠. 생계형 유튜버 내지 학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은밀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언제 방내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소리쳐 외치면 뭐 중국인을 러시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보다 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또 연구 또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구한 내용 또 접근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간도 문제 연구에 대한 최근 동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간도를 얘기할 때 간도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해야 되는 지리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거보다 좀 더 우리가 멀리 가서 진화는 중국을 얘기합니다. 진화와 우리 조선, 고조선을 얘기하죠. 최초의 국경이 어디였었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가 간도 실각을 맺었을 때 그 간도의 범위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과 진화의 최초 국경은 어디냐? 진나라가 세웠던 장성, 진장성이 우리 조선과 진화의 최초 국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학자들 지금까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 교과서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책 쓰고 교수하고 역사 연구해가지고 돈 벌고 안 먹은 사람들이 그거 연구 안 하고 왜 했냐 말입니다. 도대체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요 나라와 금나라의 역사도 전부 다 우리 역사로 다 가르쳤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국사 교과서가 바로 신당민사와 배달족 역사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고조선의 조선의 국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림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우측 상단에 고조선 강력도라고 있죠. 이게 배달민족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르쳤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조선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과서나 지리부대 어디에도 고조선의 강력이 나온 지도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빼버렸어요. 왜? 지금은 그냥 뭐 복시, 문화유적 구역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뭐 거기서 뭐가 나오니 어떤지 뭐 옷을 어떻게 입었니 이런 지도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고조선에 대한 지도를 아직도 우리가 국사 교과서나 지리부대에도 못 실어요. 아주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은 왼쪽 경계가 어디냐? 지금의 만리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왼쪽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흥안리 산맥을 타고 쭉 가지고 연해주까지 금룡강을 거쳐서 연해주까지가 우리 강력으로 적어놓고 이걸 배달의 강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때 장군이 세운 이 나라에 있었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은 전부 다 우리 것이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국방 공부를 하고 간도 운동을 하는 큰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국가 교과서에 우리 강력이 어디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침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런데 중국은 국경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나라 때와 한나라 때와 명청 때 이런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는 진나라 국경이 연나라가 우리 한반도까지 들어왔다 평양까지 들어왔다라고 그림을 그려서 지도를 가지고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들은 왼쪽에 밑에 하단부에 진나라 여기에 지도 해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도를 해놨죠. 평양까지 자기들이 다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럼 조조가 평양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은 중국의 역사 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꼼짝 가서 안 하고 있는 고조도 지도도 못 쓰고 있으니까 더 말할 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간도 지역에 고구려 발해가 없어지고 우리한테 멀어졌지만은 우리가 일본에 합방이 되고 난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일제 억압에 못 참아서 간도로 이주를 하고 또 일제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땅을 뺏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간도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간도에다가 우리 나라를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운동을 했던 게 대고려국 건국운동입니다. 대고려국 건국운동. 고구려와 발해가 차지했던 그 땅에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자. 이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국기 17페이지에 국기, 그 다음에 지도까지 다 만들고 국세, 헌법, 민법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있던 300만 명은 여기가 우리 땅이고 우리 조국이고 우리 본향인들 다 알고 있었고요. 이 지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반도가 봉황의 머리입니다. 왼쪽 연해주가 봉황의 날개입니다. 오른쪽 몽골 오른쪽이 봉황의 오른쪽 날개입니다. 몸통은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 이 우리가 찾아야 될 이 땅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게 한반도는 머리요, 왼쪽 날개는 연해주요, 오른쪽 날개는 몽골이요, 몸통은 고구려 발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 생긴 모양이 봉황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봉황의 나라 대고려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까맣게 몰랐는데 일본의 일일 개정신문에서 1931년도에 13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그게 컴퓨터로 이제 기세가 돼가지고 일본 의회 도서관에 있으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입도를 해서 4편에 걸쳐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임 지정부에서도 이 대고려국에 참여하기로 다 했고, 또 고종한제는 망명시켜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했고, 특히 의친왕이 고종한제가 망명에 실패하고 의친왕이 여기 가다가 반동역 압록강을 건너서 반동역에서 모자를 두고 코스림을 가고 던전에서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때 이것을 주동했던 양기덕 선생님, 정한림 선생님도 같이 체포가 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나서 1919년도에 이제 우리가 3.1혁명을 하고 난 이후에 자 여기 다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해서 시도했던 게 단자유국입니다. 바로 그 17세기 최고 하단부터 국호는 단자유국. 그래서 연호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는데 18페이지 하단에 태극기하고 여기도 지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간도 지역에서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다스려야 된다는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간도 임시정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공산당 영전위원회에 우리 간도 임시정부가 들어감을 해서 편입됨으로 해서 우리가 간도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자치를 하고자 하는 꿈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일련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영구히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수도를 우리 용인으로 지금 농민대학교 있는 자리죠. 수도를 용인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간도에는 이제 나라를 하나 세워야 됩니다. 결국 그게 우리 대고려국이나 단자유국에 불로도 타입을 해서 난주국이 결국은 생기죠. 난주국이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은 가지에 걸쳐서 아주 큰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 계획이 바로 보거 계획입니다. 보거. 우리가 묻는 보거 복이 있죠. 보거 계획을 일본 가기에서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합니다. 혹시 보거 계획이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우리 조롱 박사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박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선생님한테는 제가 조선사와 통일 책을 한 권 가져왔으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획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땅 간도에 유대인 정부를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 상해와 하얼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워둔다는 겁니다. 일본 가기에서 결의를 해서 오부 장관이 결의를 해서
추진을 했지요. 왜 보고 계획이냐? 아주 멋진 계획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을 세워줌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해서 자기들 패권을 누리려고 했던 게 일본의 보고 계획인데, 보고는 맛이 있지만 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멋진데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이름을 보고 계획으로 붙였죠. 그러한 내용들을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서 1962년부터 조중 경제조약을 체결을 해서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죠, 중국하고 국경을 정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백두산 국경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미시아 갱구가 있습니다. 미시아 갱구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미시아 갱구. 일본에서 추진했던 우리 한반도 정책입니다. 한반도 정책. 시고 말로 삼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켜서 미일 공동 작전을 실행을 하고, 북한에 자유와 반대되는 세력의 이상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일본이 핵무기를 써서 북한을 없애고 만주까지 탈환을 하겠다는 계약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일본이 철저하게 연구해 놓은 이 미시아 객구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미군이 가는데 일본군이 다 갑니다. 지금 우리 남한에 주권이 미치는 것은 주저전 인합니다. 북한에 이상현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들어간다. 서울에 와서도 가방장관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들이 차지했던 만주국을 복원을 해서 만주에 다시 자기들이 진출하겠다는 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지금도 이런 계획들은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럼 내년도 우리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독도 예산 25% 줄이고,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외국 예산을 25% 줄였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디로 갔느냐? 줄인 거 일본하고 교류 협력에 20억을 넘겼어요. 우리 거 독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왜곡 연구하는 예산 20억을 줄여서 일본 연구하는데 일본하고 교류 확대하는데 20억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24페이지에 보면은 가운데 중국의 국치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국치, 우리는 경술국치 한번 얘기를 하죠. 중국은 국치지도라 해서 우리가 가장 강성했을 때, 청나라 때 1840년대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지금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 국가 수치를 여기라. 그래서 19장의 지도를 만들어서 교육을 100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25페이지 그 표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어디서 누가 어떤 지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 지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시를 해놨는가 아주 답답하고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뭐 당장 하나만 소개를 하면은 대당초 기자조선 때부터 한은 혹은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었다. 그런데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힘을 얻고 한일 합방으로 일본한테 조선이 넘어감으로 우리한테 해방이 됐다. 속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지도에다가 빨간 줄로 쫙쫙 주기를 해가지고 싹 다 적어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 대만도 1980년대까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지도를 가지고.
그래서 엘리트들은 아직도 중국인들은 머릿속에 우리 조선이 자기들의 속국이 애당초 기자 조선 때부터 속국이 특히 어떤 지도에는 정묘호란 때부터 정묘호란 때 우리한테 완전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 적어놓은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도 한 6장 정도를 실어놓고 그 6장에 우리 조선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가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뿐만 아닙니다. 우리 조선법, 우리 동해부터 시작해서 유도가 있는 그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의 중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아니고 역사 속의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지금 56개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은 다 자기 것이다. 반민족 통일국가론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인민을 구성하는 하나의 민족인 조선족이 즐겨 부르는 노래 아니란 우리 거다. 우리 56개 소수민족 중에 조선족이 즐겨 먹는 음식, 김치, 그거 우리 거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 대한 주장이나 논리나 이론이 없어.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도 하고 대응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또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국치지도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가 청년한테 그 넓은 땅을 떼앗기고 아직도 찾지도 못하는 걸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래도 소문부터 시작해서 시집필까지 다 여기에 글 쓰고 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32페이지부터 강도 문제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검토라고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도 문제는 아주 특수합니다. 우리 나라만 문제만 아니고 중국과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겹쳐 있고 또 땅에 대한 영유권에 대한 문제고 그러나 또 영유권 강도를 가지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할 또 가능성은 또 많지 않죠, 그죠? 어쨌든 간에 간도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접근을 하고 잘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엄밀하게,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간도 문제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중심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심 이론, 세계의 중심이 간도라고 했습니다. 간도, 그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옛날 문헌에도 비교해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도를 차지하는 자 세계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심 이론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비정치적 생활권적 영토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촌 있죠. 또 우리 한국에도 그 인천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 촌 있죠. 거기는 자기들 능력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간도에서 우리 동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비정치적인 생활권적 이제 영토 관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잠재적 영토관, 앞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당군이 세웠던 그 강력은 우리 영토다. 잠재적 영토 의식.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고구려에 우리가 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생한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면 북한까지 다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영토관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조선, 배달민족 강력이 우리 땅이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문화와 역사는 다 우리 것이다. 거기를 점령하는 자는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땅을 찾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방법을, 이론을 이제 제가 지은 게 부동산적 역사관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틀을 잘 잡은
집이나 또 묘, 뭐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의자 놓는 것까지도 우리가 잘 놔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뭐 잘 아시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파미를 공원에서 발언을 해서 동으로 밝음을 찾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동해 온 게 우리 지금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쫓겨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밝음을 찾아서 가장 좋은 곳을 찾아온 게 우리 한반도. 그래서 여기가 터미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부응을 하는 게 이 부동산적 역사관에 기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지적 땅 문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게 이제 부동산적 역사관. 좋은 땅을 자리 잡고 사는 건 잘 된다. 조상료 잘 쓰면 다들 잘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라도 그래서 좋은 데 자리를 찾아야 해. 나라가 건강한다. 그래서 우리는 동으로 발음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지도 거꾸로 세워놓으면 얼마나 멋있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황의 나라, 그 머리. 봉황의 머리가 덩어리 세계의 머리입니다. 우리나라 위치가.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 역사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반제 선생님은 간도 시작이 무효다. 간도 시락을 뺏고 그 지역에 만주국이 들어섰기 때문에 간도 시락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6페이지에 기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와 같이 말로만 글로만 해서는 통하지도 안 하고 새로운 작품을 한다면 이제 HGIS 히스토리 역사와 지리 정보를 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지도를 그리고 설명도 다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역사지리 정보 시스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지명 통계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지명이 수시로 변합니다. 시기가 할 때 평양이 몇 개가 나오고 압록강이 몇 개가 나오고 노동이 몇 개가 나옵니다. 요와 요수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야. 그러면 있는 방법이 간단해요. 엑스 쪽은 시간이요, 오른쪽은 공간이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딱딱딱 좌표를 매기면 딱 위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역사는 과학이에요.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역사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계 지명론을 활용을 해서 지도를 그리고 나타내면 아주 완벽하게 역사가 돼요. 이게 역사는 과학적으로 일단 SY 숫자 풀듯이 역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진리를 있다는 거죠. 그걸 찾는 게 역사지리 정보 시스템이고 지명 통계학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소개를 하면서 제가 요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쭉 하면서 이제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저는 강군이 우리 조선을 세우고 보조선 강력도에 나와 있는 배달민족 강력도 그게 최초의 국정선이고 우리가 보조선을 이어받았고 강군의 후손으로서 국조로서 생각해보면 그 강력을 우리가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강력 안에 있는 역사와 문화는 전부 다 우리 것이다. 이게 배달민족 통일론이다. 이게 배달민족 통일론.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이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와 지리는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역사는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잠재적 영토의식, 생활적 영토의식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강군이 세운 그 배달의 강력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찾아야 된다. 그러한 논리와 이론이 바로 배달민족 통일론이다. 이래서 39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배달민족의 강력 안에서 우리가 분열도 하고 통합도 하고 했지만 우리 상해임시정부의 교과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압록강 금왕강을 경계해서 북쪽과 남쪽에 여러 나라들이 바뀌고 남쪽이 북으로 가고 북이 남쪽으로 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지. 실제 진화족 지금의 중국급 진화족은 해가지고 주문에 저 밑에 있었지.
거기를 넘어온 것은 한나라하고 명나라밖에 없다. 그래도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세울 때 한나라를 성리하게 세운다면서 명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우리 역사고 우리 강력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강력 안에. 크게 보면 동일로서 전부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성립이 가능하고 또 실천 가능한 논리다. 이렇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쓰는 논문을 참고로 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확산을 할 건가. 이 확산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들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론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아주 쉬운 이론입니다. 부채. 우리가 부채는 부채 있지 않습니까? 부채 이론입니다. 우리 모든 역사나 이런 것들은 본심력과 구심력이 있습니다. 밖으로 팽창하고자 하는 구심력이 있고 안으로 모이고자 하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우리가 오른쪽은 그 뒤에 부채 그림이 있습니다. 예, 42페이지에 오른쪽은 현실이죠. 현실. 부채의 오른쪽은 현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활짝 펴 부채를 펴는 것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부채를 활짝 갑자기 펴면은 부채가 찢어지겠죠. 갑자기 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거 조심해서 안 펴면 우리가 목표를 실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으로 모이고자 하는 힘,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 그걸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또 밖으로는 홍보나 전파나 확산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부채에는 부채 살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를 활짝 많이 펴려면은 부채 살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컨텐츠고 바로 여러분들 대개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러한 이론과 이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심점이나 부심점이 없으면 안 돼요. 부채를 바로 잡아주는 밑에 손잡이, 그걸 사북이라고 합니다. 사북. 그게 고정하고 든든해야 부채를 갑자기 활짝 펴도 흔들리지 않고 찢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손잡이 사북이 뭐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과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으로 응집하고 밖으로 나가는 이러한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제가 부채 이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좋은 부채 하나씩 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잘 지내야 될 걸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얼마큼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제 좀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좀 전에 하던 방법, 방식 그걸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삼무에서 삼밀로 가야 된다. 삼무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44페이지 위에도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삼무와 삼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략과 전술이 없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대응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와 영토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없는 것을 삼밀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은밀한 행동이 있어요.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미국이 우리 강도 땅 찾아들고 러시아가 연애들한테 넘겨주긴 했는데 뭐하냐고 강도운동 본부 여러분들 뭐하냐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삼무에서 이제 삼밀로 가는 이런 이제 전술 전략이 필요하다. 네. 우리 대전본부가 뭐 서울 본부보다도 더 잘하는 것은 뭐 제가 100번 인정을 합니다. 진짜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바른 역사 연구 활동이 나라를
구한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44페이지 최고 하단에 그때가 바로 역사 정부가 나라를 구한다. 그 내용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5페이지에 보면은 역사가 에릭 홈스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학은 영도 분쟁의 학문적 청정이다. 역사학이 핵무기만큼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전쟁에서 보듯이 국가 간의 대립은 결국은 역사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역사 분쟁에서 이겨야 영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국민을 보호하고 민족 정신이 강렬해야 역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힘을 합친다고 해서 간도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간도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는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3번의 기회는 온다. 3번. 첫 번째가 난 통일이라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 압록강 도망가면 우리 내지 천이에요 그냥. 그런데 강도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거기는 중국산이에요. 만약에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했어. 너희들 강도 있는 너희들 우리한테 있을래? 한국으로 갈래? 아니 우리는 중국에 있을래?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도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조선족이 아니고 우리 동포, 제1동포, 제2동포, 제 중동포 동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원을 하고 또 우리 내적으로는 영도의식, 강제적 영도의식, 대달민족 통일로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또 구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틀림없이 간도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분열입니다. 중국은 100년, 200년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세웠다 하면 평균 500년 아니면 1000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막 길어야 200년도 안 가요. 우리가 이 북방지역을 갖다가 4500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을 때 중국은 겨우 500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거나 또 티베트 위구르 독립운동 할 때 우리도 독립국가로 간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3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간도 대찾기 우리 대전 운동본부와 같이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 야 너희들 간도 얘기 왜 하냐? 전에 너희들 동북 공개인을 났을 때 부사회의하고 우리가 5가지 약속해서 간도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간도 얘기를 자꾸 하느냐? 우리 정부에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알았어. 안 하도록 할게. 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어쨌든 간에 제3의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이 하나입니다. 최근에 어제 제가 모임을 갔는데 9월달하고 10월달에 중국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고 팀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보고동 청산리 전투 지역 지금 우리 한국사가 출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 고분 부분도 시작해가지고 막 박물관을 전부 다 정비를 다 해서 이론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다 해가지고 박물관하고 고분을 다 개방을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인들이 박물관 들어가는데 무료입니다.
인사인맥 줄을 서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역사 왜곡 다 끝났고 고구려 발해를 이제 중국 자기들 국민한테 내놔도 교육을 시키다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 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통급 공정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인솔해서 안에 들어가 설명을 하려면 시끄럽고 밀려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 봉오동 전투 지역도 중국 영군과 같이 자기들 이제 독립운동하고 일제에 항일 운동했던 그 유적지로서 그렇게 좀 바꿔서 자기들 끌로 또 내놓을 것이다. 여러 가지 유적지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참 지겨. 그러나 나는 그래 그러면서 이회영 선생님, 유인석 선생님 그 묘사라들이 동산에 가고 눈물을 흘리고 왔다고 왜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여기가 우리 내지 우리 조선 땅이라 여기고 여기 와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타지에 가서 망명해서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자기가 독립운동하면서 그렇게 뭐 어쨌든 간에 후국을 하셨는데 여기서 맞나? 그게 우리 원한이에요. 나철 선생, 황한 선생, 대종교 3대 교주들은 요소가 또 있습니다. 대종교에서 그걸 한국으로 또 가져오면 좋지 않겠느냐 저한테 아니 놔둬라. 한국으로 가져와 버리면 그게 우리 대종교 흔들어 없어져 버리고 우리 역사가 안 되더라. 그걸 놔두고 우리가 참배를 하고 가야 된다. 나는 그걸 놔둬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시설이 좋으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좀 설명을 자세하고 좀 더 조금만 일부분만 하더라도 상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래서 이렇게나마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자세한 것은 또 교재를 좀 보시면 되겠고 또 궁금한 거라든지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1차 자료 원본들 제가 보내드려서 간도대 찾기 우리 교정 본부가 크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미력 하나만 좀 열심히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고